유저자예요. 오늘은 퀴어 문학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단편집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편집으로 고른 건 바로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이 작품이에요. 큐큐 출판사에서 퀴어 문학 단편선으로 처음으로 내놓은 책이었어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총 6개의 퀴어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점이라면 고전을 리라이팅해서 이 소설 속에서 현대문학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책은 절판되어 있는데요. 중고나라나 알라딘 같은 데 가면은 프리미엄 주고 살 수 있어요. 너무 비싸지는 않지만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서 저는 이거를 따로 선물을 받게 됐고요. 우선 고전을 함께 보시면요.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제임스 조이스의 에러비,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 초상, 허먼 멜빌의 선원 빌리버드, 마지막으로 조지프 세리든 르파모의 카밀라, 총 6개의 작품을 각각 작가들이 리라이팅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집을 편해주신 최성경 님은요. 이런 멘트를 써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뒤에 홍보 문구로도 나와 있고요. 보이시나요? 이해받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라는 말이 저는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면 누군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지낸다는 게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고 아주 평범한 건데 퀴어, LGBT들에게는 너무나 그 이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최성경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홍보 문구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가장 처음에는 이종산 작가의 벽과 그림자 함께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서린 맨스필드 가든 파티를 리라이팅 한 건데요. 저는 이 소설의 문체가 너무 통통 튀고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일 파티를 여는데 암울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소녀가 너무 귀여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직 활자, 텍스트,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귀엽고 재밌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살던 화자는 서울로 이사를 왔고요. 친구는 딱 한 명, 하트뿐인데요. 생일 파티를 열었지만 초대자도 딱 한 명이죠. 하트. 하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트를 상상하기도 하고 하트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빛과 그림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경. 그림자는 영이라고 하고요. 빛과 햇빛은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각각 나눠 갖게 돼요. 저는 하나의 이름을 같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나눈다는 의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무조건 존재하고 사람이 서 있을 때 빛을 받으면 그림자는 당연히 존재하죠. 우리가 가로등을 지나갈 때도 그림자가 생기고요. 아침에 한낮에 돌아다녀도 그림자는 생기잖아요. 경과 영은 어쩌면 하나의 의미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났어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는 스킨십이나 다른 행위가 아니라 어쩌면 그 이름을 나눠 가진 그 시기 때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작품, 김금희 작가님의 레이디인데요. 이거 꼭 읽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의 에럽이라는 단편소설을 리라이팅 한 건데요. 저도 단편소설 다 안 읽었어요. 그냥 이 현대문학만 읽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단편 꼭 읽어야 되나? 고전 꼭 읽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말고 읽는 걸 추천드려요. 이 소설은 옆집에 사는 유나가 여름방학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정화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 그리고 따라가서 겪는 이야기예요. 정화는 그렇게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이 아니고요. 유나는 누구나 잘 어울리고 인기가 많은 학생이에요. 여름 휴가 이후에 애틋해질 수도 있었던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사이가 되고 말아요. 옆집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말을 걸지 않았던 거. 정화가 성인이 되면서 그게 기억이 나고 후회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릴 적에 지냈던 게 빛은 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그
빛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소설에서 저는 느끼게 됐어요. 이 둘은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을 표현한 적도 없어요.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내가 암과 모름을 모른다는 것 자체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랑인가 하는 확신인지, 이거를 사실은 없잖아요. 이 소설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간질간질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박상영 작가의 강원도형. 이거는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이 작품을 리라이팅한 거고요. 아름다운 내 모습을 만들어내는 도리언, 포토샵으로 다 보정하고 가름하고 눈 크고 길쭉길쭉하게 만드는 자아도취, 그리고 실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인스타에 있는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SNS에서 연락하던 사람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강원도 형이에요. 강원도 형도 만났는데 셀카를 찍고 SNS에서 봤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소설에서 재밌었던 건 앞선 두 작품은 약간 청소년기의 화사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빛을 막 띄얹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데 너무 간질간질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박상영의 작품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강원도 형의 작품은 20, 30대의 퀴어들이 겪는 얘기를 묵직하게, 담담하게, 현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설 맞아? 이거 뭐야, 실화야? 이러면서 읽게 돼요. 문장이 술술 읽히고요. 재밌고 신선한 거 맞아요. 하지만 이 내용 속에 담긴 건요, 너무 재밌고 가볍지 않아요. 왜냐면 현실이 드러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아름답다면 이거는 현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묵직한 현실과 가상의 SNS 세계 그 사이에 갇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가운데에 갇힌 사람을 잘 보여주고 퀴어는 어느 지점에도 낄 수가 없다는 걸 넌지시 보여준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임소라 작가의 뻔한 세상의 평범한 말투. 화자는 사장님이에요. 셰프고요. 하지만 월 50을 받는 그냥 봉급쟁이 사장인데요. 이렇게 작고 조그만한 가게에 어떤 언니가 등장을 해요. 그 언니가 등장을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화사하게 바꾸죠. 분명히 사장은 나야, 셰프도 나야. 근데 정작 내가 여기 있는 게 어색해져요. 한 공간을 살아가고 서로 의지하는 동반자인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룸메이트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어색한 존재예요. 식당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선미 언니를 보고 사장이라 부르고 저를 보고 학생이라고 부르는 일까지 생기기도 해요. 이 소설은 화자라는 인물이 그 언니에게 점점 잠식당한다고 느꼈어요. 그 언니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인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화자가 이 언니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었고 이게 마지막까지 궁금증을 만드는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소설은 강하길의 카밀라인데요. 이건 되게 좀 묘했어요. 지우라는 인물이 계속 유진의 집에 찾아갔거든요. 이 둘이 되게 오묘한데요. 왜냐면 각자 애인에게 버려졌거든요. 그 애인은 둘이서 바람이 났고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우와 유진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요. 왜냐면 어쨌든 둘은 애인에게 배신당했고 버림받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지우라는 인물은 납치당했을 거다 이런 가설을 세우기도 해요. 근데 터무니없죠. 저는 이 소설을 읽고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둘이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더불어서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지우가 살아가는 게 미친 듯이 집념하고 집요한 게 어쩌면 살아가게 되는 이유, 살아가게 되는 활력이라고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 소설의 마지막 6월열차, 김봉곤의 작품인데요. 여러분 은하철도 999 아시죠? 그거를 리라이팅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약간 환상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고향을 달려가는 열차가 있고요. 그 열차가 둘이 만났던 이태원도 달려가요. 이 둘이 함께하는 열차 여행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요.
둘이 사랑하는 그날까지는 이 열차 여행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았어요. 이 소설이 재밌었던 건 열차를 타고 가면서 보이는 형상이나 자신의 감정이 예전에 그 둘이 겪었던 경험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노래를 불러요. 이 소설의 큰 표제죠.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아마 이 작품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몽환적이고 판타지적인 게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소설이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 여행이라고 느꼈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한 게 저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퀴어 문학을 처음 읽어보실 분들은 이 소설을 읽어도 전혀 부담감 없고 어색하지 않고 LGBT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애를 하고 그냥 사람과 사람의 대화? 이런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2022년 들어서 이 시리즈 중에 되게 좋았어요. 물론 리라이팅 한 거지만 리라이팅한 느낌보다는 그냥 새로운 문학이에요. 새로운 소설이고 새로운 단편이고요. 한국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퀴어 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이렇게 퀴어 문학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를 함께 보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